안녕하세요. 엊그제 법적으로 완벽하게 남편과 남남이 된 30대 여성입니다. 일단 이혼한 소감은 후련하네요. 시원섭섭도 아니고 후련하고 속 시원해요.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다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 동시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흘러가 버린 제 시간을 생각하면 아무튼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지나간 과거를 이야기해서 뭐 하겠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개차반 같은 남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욕이나 하고 두 번 다시는 입에 올리지도 않으려고요. 여성 의류와 아기 옷을 수출하는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던 친정아버지의 영향으로 저도 어려서부터 패션 사업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의류 전공으로 대학에 입학했고 후에 경영학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로는 패션 관련 기사를 주로 다루는 잡지사에 취직했고요. 의류회사나 무역회사가 아닌 잡지사를 선택했던 건 업계가 돌아가는 흐름을 배우고 싶다는 제 나름대로의 그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친정아버지는 그런 제 선택을 믿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잡지사를 6년 동안 다녔어요. 잡지사에서 일을 한다는 건 솔직하게 터놓고 말해서 돈은 안 되고 몸은 혹사를 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하루가 아니 일주일이 한 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만큼 숨막히게 바쁘게 살았어요. 그래도 미디어에 보여지는 화려한 생활들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인맥, 예를 들어 연예인들이라던가 그런 인맥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즐거웠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다는 걸 그때 배웠다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30을 코앞에 둔 29살의 겨울, 저는 큰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원래 다니던 길로 다니고 있었는데 웬 차량 한 대가 인도로 돌진을 해오면서 저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제 골반뼈가 골절되었고 저는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2달 내내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쁜 시기에 다치면서 자리를 비우게 되니 상사가 눈치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딱 2달 입원하고 퇴원하자마자 복귀하려고 했는데 자의반타의반으로 회사를 관두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억울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덕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재활치료에 힘쓸 수 있었으니 나오길 정말 잘한 것 같네요. 이후로 저는 친정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친정아버지의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마침 사업을 확장하려던 시기였다며 이참에 일 한번 제대로 배워서 물려받아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사업을 물려받고 그런 욕심은 크게 없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남의 회사에서 힘든 몸으로 눈치까지 봐가며 일할 바엔 친정아버지 회사가 낫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퇴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 밑에 들어가 일을 배우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아버지 회사를 다닌 지 3년이 넘어갔을 무렵 그때부터는 아버지 지인들 사이에서도 딸이 회사 물려받으려고 일을 배운다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기저기서 선자리도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도 주변 친인척이나 지인분들 자제들이 결혼하여 손주도 보고 그러는 모습을 보셨는지 저한테 너는 언제 시집 갈 거냐며 농담처럼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셨지요. 솔직히 저는 결혼에 있어서는 제가 늦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모처럼 전 직장을 같이 다니던 동료와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저보다 3살이 많은 언니였거든요. 언니가 먼저 집에서 시집 안 가냐고 스트레스를 준다며 하소연을 하대요. 그래서 제가 나도 친정아버지한테 어지간히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그러면 내가 소개팅 해줄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소개팅은 무슨 소개팅이냐 됐다 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거절하지 말라면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첫인상은 사람이 참 수수하구나 이뿐이었어요. 사실 전 직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저도 또래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연애도 했었고 소개팅도 해봤는데 다들 대부분이 허세가 있고 진실된 사람들 같지 않았거든요. 너무 계산적인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데 남편은 사람이 순박하고 단순해 보였다고 할까요? 정말이지 그 점이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사귀자고 했습니다. 프로포즈는 남편이 먼저 해왔지만요. 저희는 연애 1년 만에 부부의 연을 맺었고
이후로 한동안은 즐거운 신혼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예상치 못한 실직을 하면서 처음 결혼 생활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남편은 직원 수 5명 남짓의 여행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장이 하루아침에 허위 계약을 하고 받은 돈 전부를 챙겨서 해외로 날랐다대요. 사정이 그렇게 되자 솔직히 당장 굶어 죽을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지요. 그리고 그때 남편과 처음 연애 때도 하지 않았던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남편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내로서 실직 이후로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서 술만 먹고 있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달 가까이 그러고 있으니까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못한 제가 그럴 시간에 차라리 어디 다른 직장이라도 알아보던가 그게 안 되면 막노동이라도 해서 좀 극복을 해야 할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하는 말이 너는 장인어른 회사에서 일하니까 눈치 볼 일이 있기라냐? 뭐 결과가 안 좋아도 누가 너한테 욕을 하냐 돌을 던지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친정아버지한테 일 못하면 욕먹고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론 남편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정말 내가 직장 생활을 편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결국 서로 정말 박터지게 싸운 이튿날 제가 친정아버지께 혹시 남편을 회사에서 일하게 해주시면 안 되냐 여쭙습니다. 친정아버지는 탐탁치 않아 하시는 눈치였어요. 애시당초 이런 부탁부터 하려면 일하려는 사람 본인이 직접 하지 왜 아내인 제가 나서서 하느냐는 게 아버지 말씀이셨지요. 제가 친정아버지께 남편이 부탁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여쭤보는 거라고 설명을 하니 친정아버지가 저더러 너는 네 남편이 얼마나 못 믿었길래 네가 이렇게 나서냐면서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상황이었네요. 그래도 결국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친정아버지께서 남편도 출근하라고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한번 열심히 배워보라는 말씀도 덧붙이셨지요. 하지만 남편이 뭔가 오해를 해도 단단히 했던 것 같습니다. 출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 불평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거든요. 친정아버지는 남편이 일이 처음이고 다른 직원들 보는 눈도 있으니 일단은 사원으로 입사를 하라고 하셨어요. 저도 사원으로 시작했었고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가 다른 직장을 다닌 경력도 있는데 왜 사원이냐면서 다른 사람들 보기 창피하다며 투덜거리는 거예요. 제가 남편에게 남한테 직함 자랑하려고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아무리 다른 직장을 오래 다녔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아버지 사업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지 않냐. 그러니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는 이쯤 했으면 남편이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어머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로 저에게 다짜고짜 사돈이 정말 너무한 것 같다며 속상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시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너 내 아들이 대학물에 대학원물까지 먹은 거 알지 않냐면서 그런데 너보다 직급도 낮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러시는 거예요. 솔직히 어디 가서 남사스러워서 말은 못하지만 어머님 말씀대로 저희 남편이 대학물에 대학원물까지 마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대학이라도 다 같은 대학이 아니고 대학원이라고 다 같은 대학원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제가 학교 이름을 말해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더니 저희 어머님이 딱 그런 식이셨습니다. 물론 부모가 자기 자식 자랑하는데 그걸 어느 누가 무슨 수로 막겠어요. 하지만 때와 장소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저희 어머님은 그런 게 없으셨지요. 게다가 어머님께서 저더러 너 내일 당장 네 아버지한테 가서 너랑 내 아들이랑 직함 바꿔달라고 해.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어도 마누라가 상사라는 게 말이 되니? 그러시대요.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더러 그 마누라 덕분에 그나마 사원 타이틀이라도 달았다는 건 그새 잊으셨냐 했습니다. 솔직히 평소에는 어머님 말씀에 그렇게 딱딱 받아치는 편이 아니었는데 그날만큼은 너무 기분이 나빠서 한마디 안 하고는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그리고 이후로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어요. 남편도 초반에는 어지간히 불평하고 궁시렁거리더니 어느덧 잠잠해졌고 어느 정도 안정을 이뤄가고 있었달까요? 그런데 친정아버지께서 중국으로 출장을 가시게 되셨습니다. 중국 출장에서 방문하기로 되어 있던 회사가 저희 아버지 회사의 가장 큰 거래처 중 한 곳이었는데 거긴 이상하게 꼭 아버지하고 직접 만나서 거래하길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싫다, 다른 직원도 싫다. 오로지 저희 아버지만 찾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정아버지가 일주일 정도 회사를 비우시게 되었지요. 그리고 친정아버지는 자리를 비우시면서 다른 직원들에게 저를 많이 도와주라 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역할을 대리할 거라는 걸 간접적으로 공표를 하신 거였어요. 솔직히 제 입으로 말하긴 뭐하지만 직원들 전부 다 아버지랑 제 관계를 알고 있었고 그것과는 별개로 제가 일을 잘했거든요. 처음으로 일본에 있는 회사와 거래도 성사시켰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직원들 사이에서는 아버지가 은퇴하시면 제가 물려받는 걸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남편도 이 소문을 들은 눈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아니었으면 어머님 귀에 그런 소리가 들어갈 리가 없었을 테니까요. 하루는 어머님이 연락을 해오셔서는 사돈이 제정신이냐면서 어떻게 멀쩡히 잘난 사위를 두고 사업을 딸한테 물려주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업은 똑똑한 남자가 해야 크는 법이라면서 듣는데 순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싶어서 멍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도 결국 남편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도대체 어머님한테 무슨 얘길 어디까지 하고 다니는 거냐 했지요. 그러자 남편도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자기 엄마한테 못할 말이 뭐가 있냐면서 솔직히 자기가 머슴이냐면서 멀쩡한 사람 데려다가 말단이나 할 법한 일을 시킨다고. 정말이지. 친정아버지가 그 자리에 계신 건 아니었지만 듣고 있는데 너무 열받더라고요. 솔직히 제 남편이지만 소위 그 일머리라고 하지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오죽하면 제 남편인 걸 알면서도 제 앞에서 같이 일하기 힘들다고 농담처럼 하소연을 해댔겠어요. 사람이 순박하고 순진해서 좋았는데 정말 달랑 그 두 개만 장점일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남편에게 제가 정말 실망하고 동시에 화가 났던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친정아버지가 출장을 가시면서 일어난 일 때문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회사를 비우기가 무섭게 남편이 3층짜리 건물을 오르내리면서 자기가 마치 모나된 것 마냥 직원들한테 인사도 했다가 잔소리도 했다가 아주 뒷짐지고 걸어다니는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희 회사에는 저희 아버지만큼이나 오래 근무하고 계신 상무님이 계시거든요. 그간의 세월 때문에 저에게는 삼촌 같은 분이시고 저희 아버지께는 형제 같은 분이시기도 하지요. 남편이 그분한테 가서 업무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이가 없어서 그래도 100번 양보해서 피드백 그래요. 좋은 의도로 줄 수 있다고 칠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그 상무님한테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늙어서 기억력도 딸리고 하면 적당히 해먹고 자리에서 나오시라고 그래야 아랫사람들이 쭉쭉 올라갈 거 아니냐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알게 된 건 그 상무님이 처음으로 이틀을 꼬박 알아놓으시면서 회사를 나오지 않으셨거든요. 회사에는 개근상이 없어 안타깝다는 말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할 만큼 절대 쉬는 법이 없으신 분이었기에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퇴근 후 직접 댁으로 찾아뵈었습니다. 그리고는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다면 솔직히 말해달라 했지요. 그러자 그 상무님이 허심탄회하게 말해주겠다며 남편과 나눈 대화를 들려주신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을 알아버린 제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 정도로 회사 일에 불만이 많은 줄은 몰랐다고, 다 내 잘못인 것 같다고, 그러니 이만 회사에서 나가달라 했지요.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저에게 짜증을 냈어요. 그리고는 저더러 네가 뭔데 나가라 마냐 그러대요. 그렇게 친정아버지가 돌아오시는 날까지 둘이 팽팽하게 맞서며 나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친정아버지가 오시자 제가 생각해도 유치한데 저희 둘 다 서로의 잘못을 일러대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친정아버지도 남편이 그 상무님께 막말을 했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큼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아무래도 당신이 잘못 생각한 것 같다며 빨리 직장을 구해서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정말 다들 너무한다면서, 그리고는 저희 아버지더러 솔직히 아들도 없으시면서 사위한테 이러시면 나중에 험한 꼴 보신다 그러대요. 그 말을 듣곤 저희 아버지도 저도 둘 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먼저 남편더러 지금 말 다 했냐고 그랬더니 할 말이야 많은데 자기가 참는 거라면서. 그리고 그때 친정아버지가 남편더러 너 짐 싸라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 보니 평소에는 어떻게든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편이세요. 하지만 사실 성격이 보통이 아니시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저희 아버지도 지 주제 모르고 날뛰는 망둥어 같은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그런데 저는 어리석게도 제 남편이 그런 인간인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소개받고 연애하고 결혼할 때까지 남편이 특별히 자기 목소리를 높이거나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정말 수더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그런데 실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주변을 죄다 속으로 무시하느라고 말을 안 한 건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무튼 친정아버지가 저에게 남편이 앞에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자식이랑 계속 살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 살 거라고 했어요. 솔직히 친정어머니 없이 친정아버지가 혼자 사업하시면서 저까지 이만큼 키워주셨는데 사위라는 놈이 나중에 험한 꼴이 어쩌고 헛소리나 해대다니. 평생을 독수공방을 하면 했지. 저런 인간이랑 더는 같이 못 있겠다 싶었지요. 그런데 남편은 헤어지면 오히려 좋답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회사도 반반 나눠야 되는 거 알지? 그러대요. 어이가 없어서 회사를 왜 나누냐니까. 어차피 저희 친정아버지 돌아가시면 제가 물려받을 거고 그러면 반은 자기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당신 혼자 타임머신 타고 다니냐고 이혼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내 건 내 거, 당신 건 당신 거. 알겠냐 했습니다. 결국 친정아버지의 불호령과 변호사 동원으로 남편은 거의 맨몸으로 쫓겨나듯 회사와 집 두 곳 모두에서 퇴출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은 절대 못해준다면서 하고 싶으면 자기한테 10억을 달라는 얼토당토안한 소리를 하던데 개소리는 매가 약이랬다고 진짜 두들겨 패주고 싶대요. 아무튼 남편과는 이혼을 했고 저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남편 하나 빠졌을 뿐인데 빠진 사람 자리는 티도 안 나면서도 회사가 다시 예전처럼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 연세가 63이시거든요. 아버지 말씀으로는 65세에는 은퇴를 하시겠다 하셨는데 앞으로 2년 죽기 살기로 아버지 회사 일에 열을 올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남편 보란 듯이 사업 규모 키우고 너랑 나랑은 급이 다르다는 걸 알려줘야겠어요.